안녕하세요. 훈이들 파파입니다. 오늘은 4월 10일 일요일입니다. 지금 시간이 오후 한 3시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.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지금은 한 24도, 5도 정도 되지 않을까. 일하기가 많이 힘드네요. 자, 우선은 며칠 동안에 틈틈이 좀 방문해가지고 이리저리 좀 일을 했습니다. 꽃잔디가 지금 이제 꽃이 피가지고 좀 많이 이쁘네요. 이거는 이제 삼색 조팝인가, 저 이름이 좀 희미합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그 구근을 2개 정도, 이 구근이 작약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 심었는데,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은 제가 지난번 이름을 좀 몰랐었는데, 그 작년 이제 늦가을에 그 심었다가 자 얼마 전에 옮겨 심었습니다. 샤프란입니다.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. 샤프란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약간 구근을 좀 늘어나 가지고 쪼개 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은 좀 비실비실하고 자 어떻게 살지 좀 모르겠습니다. 자, 얘가 이제 그 삼색 버드나무인데 자,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무성하게 좀 자라는 것 같습니다. 뭐 키가 이제 뭐 한 60cm 정도 남짓 되는데 앞으로 한 2, 3년 정도 지나면 더 이쁘고 좀 크고 좀 나무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지난번에 그래 그 작년에 저 삼색 조팝하고 자,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, 이름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. 플라밍고 셀렉트, 플라밍고 그 버드나무인데요. 정확하게 이제 플라밍고 셀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얘를 이제 그 작년에 좀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 가을까지는 나무가 이쁘게 잘 자라고, 그리고 제가 전지를 수시로 해가지고 그 수영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키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게 제가 뽑았는데요. 자, 보시다시피 나무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죽었습니다. 자, 이게 제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. 우선은 이제 한 2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자, 처음에 가지고 와서 그 민트가 이쪽을 좀 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거기 이제 특별한 이제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커가지고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 플라밍고 또는 이제 그냥 일반 버드나무, 삼색 버드나무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한 3, 4m 정도 됐는데 이렇게 죽어 있어가지고 그걸 캐보니까 자, 벌레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더라. 이렇게 그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. 자, 그래서 우선은 이제 벌레가 뭐 먹었다는 이렇게 뭐 표시는 안 나고요. 제가 이제 늦가을에 일반 그 유실수 약을 치면서 얘도 한번 같이 약을 한번 다 친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가나 자, 얘를 뽑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저렇게 또 밋밋하게 이제 짝대기 뭐 이런 모양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얘를 또 키워가지고 몇 년 안에 이제 저런 식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싹이 다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개 정도를 제가 대림에서 구입했고, 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2, 3년은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얘는 제가 좀 기억이 또 희미하네요. 가장 평범한 엔젤, 제가 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얘도 그 작년에 이제 봄에 자그마한 걸 사가지고 심었는데, 자, 민트가 다 뜯고 그래가지고 화분에 옮겨 심고, 자, 지난 겨울은 온실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4월 초에 꺼내가지고 이제 그 밖에 두다가 아무래도 상토 흙보다는 이제 이런 흙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딘가 이렇게 다
그 흙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흙의 유실이라든지 이걸 좀 막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일반 우리가 땅 그 지표면보다 좀 높게, 제가 이쪽에다가 마사도 좀 붓고 했거든요. 그래서 땅보다 좀 높게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배수 쪽에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돌을 다 주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얘는 이제 오늘 제가 그 작년 한 10월 11월 달인가 저희 아파트에 홍가시 뭐 레드로빈 홍가시일 겁니다. 이걸 제가 다 잘라와 가지고 그 온실은 저희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지난 겨울을 다 보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하우스 안에 온도가 지금 거의 이제 뭐 3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환경이 좀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오늘 다 심었는데요. 제가 얘를 다 꺼내 보니까 딱 한 개 정도가 이제 그 뿌리가 기존의 그 줄기 키만큼 길게 자란 게 있고, 나머지 이제 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가 약간 이렇게 비쳐 놓더라고요.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키우는 게 좀 이렇게 뭐 환경이 좀 적당하지 않아 가지고 뿌리가 좀 많이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말라 죽은 것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옮겨 밖에다가 심었습니다. 자, 얘가 그 4월, 5월 다 잘 보내고 뿌리가 이렇게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좀 물을 좀 올 때마다 수시로 좀 충분히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와가지고 뭐 이런 작업도 하고요. 자, 그리고 뭐 대파라든지, 자, 일부 그 상추도 이렇게 좀 심었습니다. 날이 더워가지고 오늘 일요일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저녁까지 좀 일하기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얘도 이렇게 심었고, 얘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심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심었던 얘 같은 경우는, 자, 이름이 얘가 이제 미산딸 나무입니다. 자, 와가지고 수시로 이제 물을 주는데, 그래도 이렇게 싹이 좀 이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. 자, 얘는 자정나무 일종인데,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싹이 올라오고, 나무는 지금 살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자, 이쪽도 이제 그 꽃잔디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피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이제 꽃망울이 좀 맺혔습니다. 자, 보니까 수레국화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지난번에 제가 이걸 다 파내고 너무 밀집해가지고, 자, 일부만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그래서 수레국화가 이렇게 꽃이 좀 필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동백나무도 얼마 전에 자그마한 거 한번 심었습니다. 뭐 얘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는데, 얘는 이제 미스킴 라일락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그 텃밭 상자를 하나 더 만들고, 자, 이달 말이나 올 초에 뭐 고구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마토 이거 심을 거 준비하고, 그리고 약간 이제 지대가 좀 낮은 곳도 좀 정비해 가지고, 자, 비가 왔을 때 좀 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저는 것도 수시로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화살나무가 이렇게 잎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어쨌든 간에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, 자,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봄에 심었던 석류나무가,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얘가 이제 말라 죽고 해가지고, 자, 이 자그마한 걸 하나 얻어왔습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싹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죠. 이게 이제 정상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석류나무는 뭐 잘 이렇게 자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며칠 동안에 뭐 이렇게 돌 주워 가지고 뭐 화단을 좀 만들고 그리고 기존의 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. 자,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잡초가 많이 올라오는데,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미보다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잡초를 많이 뽑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밑에 볼록하게 해가지고, 그 지렛대 원리 때문에 좀 뽑기가 쉽습니다. 그래, 웬만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호미보다는 얘가 좀 더 낫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확 퍼진 게 있습니다. 제가 거의 다 뽑고 남은 게 없는데, 자, 얘입니다. 얘가 이렇게 좀 일부 남아 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게 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내게 되면 얘가 뿌리까지 노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잘립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잡초를 뽑으면서 가장 피곤한 게 바로 이놈인데요. 그래가지고 어떤 한 번은 이제 뭐 제초제도 부분 뿌리고, 근데 제초제 자체가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겠죠. 아무래도 땅을 망치기 때문에. 자, 뿌린 적도 있고, 하지만 해마다 올라옵니다. 그래가지고 어제하고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생각한 게 더 이상 뭐 홈이라든지 얘 가지고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삽으로 깊게 이렇게 삽으로 깊게 박고 흙을 들어 올려 가지고 이걸 최대한 뿌리까지 다 좀 제거를 했습니다. 그래, 지금은 이제 일부 남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수시로 이렇게 할 겁니다. 이게 제가 이틀 동안에 이제 뽑은 겁니다. 어마어마한 양이죠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삽으로 한 파보니까 깊은 거는 약 20cm 이상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삽으로 깊게 이렇게 흙을 파고, 그 다음에 이제 흙 사이에서 얘를 이제 골라내는 거죠. 골라내 가지고,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뭐, 나중에 이거는 또 퇴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모으고 있습니다. 깊은 것은 어쨌든 간에 20cm 이상입니다. 그래서 삽으로, 좀 무식하게 삽으로 흙을 드러내고, 그 다음에 얘를 골라가지고 뽑아내고, 버리고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제 오늘 거의 이제 얘 뽑는다고 체력을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를 뽑아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내년에는 좀 이렇게 덜 나오지 않을까,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지 않고 홈이라든지 얘 가지고 그 쑤셔 가지고 한다 해봤자 뿌리가 났기 때문에 또 해마다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습니다. 뭐 이쪽에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죠. 제가 뭐 다 꼼꼼하게, 이거는 제가 다 뽑아 버린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이 일을 제가 뭐 며칠 동안 했습니다. 금요일 같은 경우도 오전에 그 잠시 와가지고 일을 좀 하고, 그런데 날이 더워가지고 오후 늦게까지는 뭐 저녁까지는 일을 할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후 한 2-3시까지 하고 뭐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자 시간을 보냈습니다.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좀 그늘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덥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가장 좀 이뻐하는 그 나무 중에 하나가 서부해당화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서부해당화인데, 자, 이렇게, 자, 꽃이 이렇게 피습니다. 얘 같은 경우도 그 작년 봄에 이렇게 심었는데, 너무 이뻐가지고 수영 자체도 많이 이쁩니다. 그래서 작년 가을에 뭐 이렇게 하나를 사가지고 짝대기를 좀 꽂아놨는데 얘가 아직까지 좀 싹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안 그러면 얘가 제대로 안 크면 조금은 이제 나무 수영이 잡힌 거, 좀 큰 거를 가지고 자, 좀 심어가지고 이쁘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. 얘는 이제 라일락 종류네요. 찰스 졸리라 그래가지고 대림에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얘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크는 겁니다. 작년에 아마 가을에 한 2만 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. 얘도 겨울을 잘 버텨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
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한 일인데, 어쨌든 간에 이제 시골 생활이라, 뭐 특히 이제 정원 또는 이제 텃밭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좋아서 해야 되는 거지, 억지로 하는 경우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이제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적성에 좀 맞아야 시골 생활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제가 좀 더워가지고 이제 자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그늘에 좀 앉아 있겠습니다. 자, 할머니 안녕하세요. 예, 약 치고 오시는 겁니까? 예. 제가 이제 건축에 관해서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저도 유튜브를 좀 하면서 몇 분하고 이렇게 상담도 한 경우가 있는데요.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좀 계속하자 그러면 너무 길고, 자, 저도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그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고민되는 게 하나의 골조, 구조 형태, 골조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, 이에 관해서 이렇게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. 일반 우리가 도심지에서 많이 짓는 철근 콘크리트조도 있고, 또는 이제 경량목 구조라든지, 또 요즘에 이제 뭐 판넬로 하는 경량 이제 철 구조도 있겠죠. 그리고 스틸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목 구조하고 이제 방법이 거의 유사하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스틸 구조는 요즘 잘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작업력이 있고 충분하고 이러신 경우는 뭐 철근 콘크리트 조로 좀 짓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자,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시골집 저는 어떤 주택에 관해서 너무 이제 과하게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경량 철구조 해가지고 판넬로 좀 짓는 거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. 그리고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 시공자의 어떤 그 방법에 따라서 좀 하자가 좀 생길 소지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어느 구조나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지만은 그 목구조 같은 경우도 철건조하고 또 크게 이렇게 건축비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그것보다는 이제 그 짓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좀 하자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고, 기본적으로 이제 섭에 약한 구조 않습니까?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정도 지나야만 기존에 또는 몇 년 전에 5년 전부터 이제 짓고 있는 이 경량목 구조, 이게 관한 증명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짓는 게 좋을 것인가가 이제 거의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가성비 있는 거는 이제 경량 이제 철구조고요. 아무래도 이제 나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섭외도 강하고, 그리고 하자가 생길 좀 우려가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경량 철구조를 또 추천하는데,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구조의 그 집을 지을 것인가 선택을 하고 나서도 이제 외장재라든지 또는 내장재 가지고 이걸 또 선택하는데 또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그 판넬집을 짓을 때 제 같은 경우라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추천을 좀 합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아무리 이제 판넬집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돈을 투자를 좀 하고자 한다 그러면 벽돌로 해가지고 이제 물론 그 사이에는 그 판넬 자체가 기존 단열
기준을 또 충족하지만은 그래도 열반사 단열재라든지 20T나 30T 정도를 넣고 나서 그 단층인 경우는 이제 벽돌로 하는 경우도 자 저는 상당히 좀 관리도 좋고 이쁘다고 생각합니다. 자 또는 그러지 않고 가성비 좀 싸게 찍고자 하는 경우라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세라믹 사이딩 말고 뭐 많이 뭐 또 이름이 뭐 썸모 사이딩이라도 그러죠, 그죠? 그래서 썸모 사이딩 같은 경우도 경량 이제 판넬 철 구조하고 좀 많이 어울리는 자재라 생각합니다. 그 판넬 자체가 요즘 좀 두꺼워져 가지고 0.5T 정도로 해가지고 좀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, 자, 이 0.5T지만은 이 자체가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게 그 피스로 고정해가지고 좀 정해져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세라믹 사이딩보다는 좀 가볍고 한 소재, 썸머 사이딩 같은 경우는 또 저렴하고 아주 가성비 있는 그 자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제가 좀 추천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을 우리가 설계할 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냥 2층 집 같은 경우는 절대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. 뭐 시골에서 뭐 전망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굳이 2층 집을 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계단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많이 좀 번거롭고, 자, 생활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단층 집으로 해가지고 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방 2개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물론 이제 부부 2분이서 사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, 최근에는 이제 미니멀주의 해가지고 뭐 싱글이신 분 같은 경우라 그러면 방 1개도 상관이 없겠죠. 근데 만약에 방 1개를 한다 그러면 그 안방 위에다가 자 다락을 꼭 설치해 가지고 가끔씩은 어떤 손님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그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은퇴를 하신 그 2분을 위한 어떤 그 평수로 제가 권하는 거는 한 20평 중반에서 한 30평 사이입니다. 만약에 이제 거실이라든지 좀 주방을 좀 넓게 하시고자 그러면 아무래도 30평에 가까운 게 좀 낫겠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시골 생활에서 그 집을 짓고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냥 방 2개 정도,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굳이 저는 안방에다가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다기보다는 그냥 드레스룸을 좀 크게 하고 화장실은 이제 그 바깥쪽에 그 공용 화장실 하나 정도만 저는 둘 생각입니다. 굳이 2분이서 1년 360일 중에서 360일 정도가 그냥 2분이서만 생활하는데 안방 화장실 또 거실 화장실까지 좀 필요하나, 뭐 그 대신에 그 여자분을 위해 가지고 그 없는 공간에 우리가 여유롭게 이렇게 그 설계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? 그냥 드레스룸을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그 여자분들 그 이렇게 옷 정리라든지 또는 이제 이불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그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간단히 이것저것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어떤 주택 구조가 좀 나은 것인가, 그리고 그 부부 2분이 사셨을 때 좀 적당한 평수라든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건 어쨌든 가나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.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.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여유롭게 뭐 30평대를 또 지을 수도 있는 거고, 또 어떤 분들은 또 2층 집을 또 선호할 수도 있겠죠. 뭐 하지만은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. 오늘도 한 9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계속 일을 해가지고 자, 좀 피곤하네요. 날이 덥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몸 쓰는 거는 이제 자 그만 좀 하고자 합니다.
자,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제가 며칠 동안에 뭐 했던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오늘 좀 편히 쉬시고 자, 다음 주도 자, 힘내고 자, 화이팅 하십시오. 자, 감사합니다.